저희는 나날이 지나가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오늘부터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들을 원작과 영화를 바탕으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생각으로 곧 개봉 예정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를 보시기 전에 이 방송들을 통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스타로드의 본명은 피터 제이슨 킬러, 스파르탁스 행성의 항제인 제이슨과 지구인 메르디스 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다른 행성의 항제인 제이슨이 지구인인 메르디스를 만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과거 제이슨은 우주선이 고장나면서 지구에 부딪혀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메리디스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에게 치료도 받고 우주선을 고칠 시간도 벌게 되죠. 하지만 어디서나 그렇듯 젊은 남녀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없던 사람도 생기는 법이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버렸고 무려 1년 동안이나 꿈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제이슨은 자신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우주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메르디스가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결국 그녀를 지구에 남겨둔 채 우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달 후 제이슨의 아들인 피터 킬이 태어나자 메르디스는 홀로 아들에게 헌신하며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피터 킬이 11살이 되던 해에 외계인들이 스파르탁스의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급습하면서 메리디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피터 킬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피터 킬은 아버지가 이별의 징표로 남겨놓은 무기인 엘리멘트건을 얻게 되는데요. 이 총은 전 우주에서 오로지 제이슨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총으로 공기와 불, 물, 흙 등으로 구성된 4대 원소와 더불어 다양한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피터 킬은 당연히 아버지인 제이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스타로드의 상징이자 그가 스파르탁스 항실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외계인들의 침략 사건은 가스 폭발 사고로 종결되어 버리고 고아원을 시작으로 여러 위탁 과정을 전전해야만 했던 피터 킬은 어머니를 죽인 외계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드디어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정비사로 취직하게 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그는 크리 종족의 우주선을 하나 훔쳐서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주 해적단을 이끌고 있던 욘드를 만나게 되면서 한동안 욘드의 용병으로 활동을 했으며 이후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앞으로 우주에 거대한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팀을 창설하게 됩니다. 스타로드는 스파르탁스의 행성의 항제인 제이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극한의 내구력과 지능, 스피드, 근력, 인내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보다 약 3배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 우주를 누비면서 쌓은 지식 덕분에 다양한 외계 문명과 문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외계인들의 무기를 자유롭게 다루고 전략 전술과 근접 전투 기술, 우주선 등을 다루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또한 힘과 내구력을 올려주고 우주를 여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최첨단 슈트와 시력을 향상시키고 산소를 조절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특수 헬멧, 그리고 4대 원소와 다양한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는 엘리멘트건과 더불어 수많은 무기들을 휴대하고 다니죠. 1988년 스타로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우주 해적단을 이끌고 있던 욘드에게 납치되면서 한동안 우주 해적단으로 길러지는데요. 얼마 후 그는 욘드에게 탈출하여 인피니티 스톤 중의 하나인 오브를 훔치다가 결국 노바 군단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켓 랑크가 그루트, 드렉스 더 디스트로이어, 가무라 등을 만나면서 그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결성하고 오브를 노리고 있던 로난 더 오프즈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결과 드디어 우주의 평화를 되찾게 되는데요. 그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워크맨과 헤드폰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끝내주는 노래 모음집은 한때 전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인기가 대단했었죠. The melody
is present.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포스터가 복고풍으로 제작될 정도니만 다 했죠. 정말 유명했어요. 그리고 시시각각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그의 모습은 영화의 분위기를 한껏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에서의 스타 로드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원작과 조금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원작에 등장하는 스타 로드는 스파르탁스 행성의 형제인 제이슨의 아들로 그려지는데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는 충격적이게도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행성인 에거 더 리빙 플래닛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서는 욘드가 친데레 같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니 갑자기 왜 살아있는 행성? 물론 아직까지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실베스타 스텔론이 스타로드의 진정한 아버지로 등장하거나 이후 에고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대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고편과 모든 루머들을 통해서 그가 스타로드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고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에 등장하는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수백억 년 전 어느 행성계의 중심에 있던 항성이 점차 백색 외성으로 변하면서 행성계가 소멸위기에 처해지자 이 행성계에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행성인 에고로스가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서 행성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백색 외성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그 행성계는 그대로 소멸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우주적인 존재인 스트레인저가 나타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백색 외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는 에고로스를 합쳐서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이라는 행성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고 더 리빙 플래닛과 오랫동안 대적할 수 있는 행성인 엘터 에고를 만들어서 갇혀있는 행성과 풀려난 행성 중에서 과연 어느 행성이 빨리 성장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터 에고는 마블의 수식강으로 알려져 있는 콜렉터에게 사로잡혀 근근히 먹이를 먹고 사는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은 스스로 성장하면서 덩치를 키워나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은 초인 군단을 만들어서 다른 별들을 정복하거나 노바 군단을 세뇌하는 등 수많은 사고를 치다가 결국 히로들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만난 엘터 에고와 치열한 전투 끝에 엘터 에고가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의 위성이 되면서 둘은 둘도 없는 가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두 행성은 기본적으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이 가능하며 강대한 지능과 연동력, 텔레파시, 그리고 타노스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내구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구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토르도 이들 앞에서는 벌레처럼 보일 뿐이죠. 아 정말 벌레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스스로 창조한 초인 군단도 보유하고 있으며 빛보다 빠른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외형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형으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인간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걔가 그 살아있는 행성이에요. 또한 파괴가 될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어도 단지 크기가 작아질 뿐 절대로 쉽게 죽지 않으며 엘터 에고를 보면 아시잖아요. 웬만한 존재가 담을 수 없는 거대한 힘도 자신의 몸속에 거뜬히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작에 등장하는 에고는 매우 강력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로난더 어쿠저를 물리치고 우주의 평화를 되찾아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최고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버린의 아이샤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긴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실수로 인해 그녀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 결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아이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게 접근하는 존재가 바로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이라고 하는데요. 에고가 예고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스타로드의 아버지로 등장하게 될지 혹은 진정한 악당으로 등장하게 될지는 영화가 나와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원작에서 타노스와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고가 이후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타노스와 대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마블 팬으로서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원작에서 그려지는 스타로드의 탄생 배경과 능력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스타로드와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존재인 에고 더 리빙 플래닛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들인 로켓 나쿤과 그루트, 드렉스더 디스트로이어, 가모라, 멘티스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Screw you, space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